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확정되었지만 원당역 추가 설치 요구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지역의 기억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역사와 인물 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으로 알리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언어심리발달센터 치료사가 장애 아동 9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3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확정돼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운영비 분담 등 현안들이 많은데요. 추가역 설치도 관건인데 노선에서 빠진 원당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논의돼야 합니다. 또 인천시와 김포시가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개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5호선을 연장하려면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동시에 이전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대강이가 폭탄을 안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추가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정거장은 모두 9개, 김포에 7개 역이 생기지만 검단에는 2개 역뿐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4개 역을 요구했지만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등 환승역 2곳만 반영된 겁니다. 검단 주민들은 원당 사거리 근처에 추가 정거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 주민들은 오랫동안 철도교통 없이 살아왔고 수도 매립지로 인한 환경 부담까지 함께 감내하며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원당역은 향한 주민들의 요구는 더 편안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조금 덜 불편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시민사회단체와 검단 주민단체는 원당역 추가 반영과 함께 대강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은 개항장을 비롯해 근현대 역사, 인물 자원 등 기억해야 할 문화 자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인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연 고유섭은 오목했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선구자입니다. 인천 태생으로 특히 불교 미술사라는 학문을 정립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고유섭을 기념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우연의 길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이나 본격적인 정책 기반이 정말 필요할 때고 오늘 모임이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고 조례도 그걸 지향해서 만든 거고 장차 중지로 막아주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 고유섭 외에도 인천에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인물, 유적 자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에서 잊혀졌고 발굴에 대한 노력도 소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 지역의 기억 자원들을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인천 고유 문화자산의 발굴과 정책과 전략, 역사, 인물,
기업 자원의 공공적 활용 방안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역사자원 기반의 조례를 활용한 공공정책화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또 인천 예술인, 지역 유산 발굴과 활용 방향성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발굴된 역사 인물 자원을 스토리텔링에 연계 문화 자원도 알리는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인천 지역 유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등도 논의됐습니다. G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케이블 위기, 정책 공백에서 비롯됐다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 내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TV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은 정책 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모든 걸 계약,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단위 선거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축제기간이라고 스스로들 명명을 하고 있어요.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에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 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란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요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 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인천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진기종 언론홍보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저녁 6시 14분쯤 동구 송림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였던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나 이 불로 주택 2개 동이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8일 오전 7시 27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피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상부로 확대되어 1명이 구조되고 6명이 자력 대피하였습니다.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 50분쯤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층 거주자가 캠핑용 파워뱅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6명이 구조되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10일 오전 10시 14분쯤 강화군 내가면 한 포구에 계류 중이던 3톤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조타실 내부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14분쯤 서구 인천대로 서인천 IC에서 인천 IC 방향으로 7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명이 발생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7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가충전이 원인이 50%를 차지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고 취침 중이거나 현관앞 충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배터리가 부풀거나 과열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의 한 언어심리발달센터 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전직 치료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의 한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장애 아동 9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혁신인재 1호로 안광호 전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영입했습니다. 안광호 전 본부장은 1991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5년 동안 인천시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인천 이음을 처음 설계했고 청라 하늘대교와 항공 MRO 등 영종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안 전 본부장은 영종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7월 개청하는 영종구를 세계로 비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영종구청장 출마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과 강화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시는 12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 29.9km로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3조 2,029억 원이며 오는 203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인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